안녕하세요. 네, 이슈 뽀개기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태풍 피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단순한 일본의 태풍 피해였다면 사실 여러분들하고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데요. 이게 무엇과 직결되어 있죠? 네,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우려와 염려. 그런데 이게 우려와 염려에 그치지 않고 일본 주요 언론과 한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 확산되고 있다라는 팩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보시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이 유출되고 있다. 일본은요,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유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권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 이전에도 이미 유출이 시작됐었고 그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자, 일본의 태풍 피해는요, 인륜적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해야 될 문제고요.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은 역시 일본 주변에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피해, 특히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의 태풍 피해의 팩트는요, 40여 명이 사망, 실종, 그리고 재산 피해 또한 엄청나다라는 보도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태풍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태풍의 눈은 일본 열도 남단에서 형성이 돼 왔고요. 그것이 일본을 거쳐 북상하면서 우리 한반도에도 항상 피해를 줬었죠. 가장 큰 피해국은 언제나 일본이었고 부수적으로 우리들에게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금년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좀 본다면요, 몽골, 일본 원정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몽골은 유럽, 러시아 일대까지 점령했지만 일본 점령 못했습니다. 1차, 2차 원정 모두 태풍에 의해서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은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때 일본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서 일봉, 우리가 국봉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봉화 시켰냐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자 바람풍자를 써서 신풍이라고 했어요. 일본식 발음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카미가제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할 때, 진주만 공습할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것을 급파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그 가미가제 특공대 자원했다라고 알려진 소년들, 자원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강제로 동원됐다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 해 전에 밝혀졌고, 그 강제 동원된 자식들의 부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보도까지 이미 다 접해졌습니다. 즉, 가미가제 특공대는 허구였다. 자, 일본은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태풍은 신의 가호에 의해서 일본을 지켜주는 바람이다. 허허, 이번에 보실까요? 신의 가호에 의해서 신은 일본을 심판하고 있는 바람 아닐까요? 자,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최근 일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제가 방금 얘기한 신이 등을 돌렸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안타깝습니다만 최근 일본의 행태, 역사를 놓고 일본이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윤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속상합니다. 동반자적인 관계로 미래를 개척해야 될 일본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우리 한번 기억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목해 봅시다. 자, 국내 여론을 한번 볼까요? 안 불쌍해. 네. 인륜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위로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당연히 있죠.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동방예의지국의 국민들로서 역시 중심을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 사태가 터졌을 때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회복지공동기금을 통해서 모금을 했을 때 일별 최고액이 57억 원까지 달한 적이 있었고요. 평균 냈을 때.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모금했던 기록을 따져보면은 일 최고액이 25억 원까지 기록했어요. 더 역시 우리 한국인들이 가슴이 넓은 민족이다, 따뜻한 민족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까지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대학생, 평범한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일본을 도와주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일본은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 이유, 일본 중학생 교과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시 보기 좋게 왜곡하면서 우리들을 배신했습니다. 자, 그 일에 대한 학습 효과인지 이번에 우리 한국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 사태를 겪고 나서 일본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을 때 국내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유실이 염려되는 이런 커다란 태풍이 온 이후에 일본에서 사재기 열풍이 있었죠. 그런데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한국산 라면에 대해서는 사지 않았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더 이상 모금 같은 거 해주지 않을 거야.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지금 몇 달째 지속되고 있죠? 일본의 경제 제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당하고 반드시 따지고 싶은 부당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내 여론은 매우 싸늘합니다. 아베 정권의 폭죽,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아베 정권의 후한무치한 행태. 우리 국민의 여론이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예,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유실이 얼마나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번 태풍 이전부터 폐기물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전문가들에게 매우 강하게 나왔고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이 유실됐는지 체킹조차 힘든 상황이겠죠. 네, 상당히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쿠시마라는 지역은요, 도쿄 올림픽의 성화봉송 출발지예요. 게다가 야구 경기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기로 예정된 곳입니다. 아베는 후쿠시마 부흥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계획은 진실을 똑바로 토로하고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야구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도 우려되니 들어서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베는요,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일본 후쿠시마산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위대한 니폰은 201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어설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니나무라. 영화 친구의 명대사가 있죠. 니가 가라. 네, 아베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니나무라. 후쿠시마산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베가 어느 정도 자신했었냐면요. 후쿠시마산 재료로 만든 음식을 올림픽 선수촌에 줄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먹을 음식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가겠다라는 공표까지 나온 상태죠. 그 정도로 이미 우리 정부의 우려와 우리 선수단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는 표출이 된 상태고요. 아베는 이 정도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고요. 이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침체된 일본 경제를 일으키고 싶었고 후쿠시마 원전 유실 사태까지 사실은 덮고 싶었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번 태풍을 통해서 어찌 보면 잠재돼 있던 위험 팩트가 더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어이없습니다. 마음껏 바다에 흘려서
일본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염수가 흘러간 이 바닷물은 결국 연안 국가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태풍 피해를 통해서 이미 바다에 방류가 돼버렸고 그 양 또한 측정이 안 되며 그 성분이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있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날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국가 간에 제기가 된다면 당연히 한국의 전문가들,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나서서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합동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정밀하고 객관적인 대처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결국 아까 언급해드렸다시피 도쿄올림픽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기로 확정된 후쿠시마 이 지역 자체에 과연 한국의 대표 선수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죠. 왜냐하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야구 경기장이나 소프트볼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아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대표 선수들을 경기에 참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측정되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전 폐기물의 속성상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에는 그 농도와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는 거겠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천명하셨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전 세계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00년을 교류했으나 36년 식민 지배 복속 관계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하고의 관계가 모두 다 단절되고 모두 다 끊기고 영원한 원수로 남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열어야 된다라고 그 당시 일본의 총리 오부치와 선언문을 발표하며 일본 대중문화 개방했고요.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세계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색 국면이지만 이러한 한일 관계 역시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풀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일찌감치 나왔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자, 이미 보도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일왕 즉위식에 축하사절로 참여하십니다. 보도는 원래는 대통령께서 직접 가실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과 국내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총리가 축하사절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견해가 나왔고 또 총리께서 동아일보 동경 특파원 출신이시고 이미 특파원 시절에 아베 총리와 일본에서 소주 한잔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런 과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소주는 국내에서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했던 국내에서 했던 역시 우리는 소주를 마시면 친해집니다. 남자들은 특히나 소주 한잔하고 사우나 함께 하면 친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에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 향후 전망은 우리는 당연히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이게 국제정치적으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태평양 분업 체계 하에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에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우리도 태평양 분업 체계라는 큰 틀에서 한국도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집권은 미국의 아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함께 미국의 중심축은 일본과 한국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 변화되는 미국 중심 경제 체제에서 일본하고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서 강경한 방향으로 나왔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여러 요소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정당당한 명분 있는 도발이다라는 의견은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럼 향후 전망은 아베가 과연 어느 정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실을 토로하고 한국하고 악수를 하기 위해서 나올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가 됐겠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스텝을 맞출 것이라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1500년 교류한 양국이 현대사에서 나타났던 식민지배 복속 관계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위안부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모든 미래를 다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데 아베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 털어라. 피해를 준 당사국이 조금 더 대국으로서의 입장을 보여달라. 최소한의 그런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식민 지배당한 우리에게 무조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 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되고 이러한 극우적인 시각만 노출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인륜적 차원에서 일본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날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한일 관계 향후 전망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